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날씨가 연일 폭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이 가파르게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52시간 근무제 논란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사회주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특히나 러시아의 제도라는 것을 러시아에서 공부하셨고 교수를 하셨던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동 정책들이 소위 자유민주적인 어떤 기본 질서에서의 노동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열렸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해방 정국에서 우리 어떤 노동 운동의 시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고 현재의 노동 정책과 관련한 논란거리 그리고 제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코멘트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로 좌익 정당 세력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회, 즉 전평이 1945년 1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중앙극장에서 결성한 전평은 조직을 산업별 노조와 직업별 평회로 조직해서 2개월 후에는 전국적으로 223개 지부 1757개의 지방조합에 55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미군정기 최고의 노동조직으로 성장해서 당시 미군정기 노동운동을 주도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평은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부녀 노동자에 대한 산전산후 유급휴가제 실시, 14세 미만의 유년 노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남노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공산당이 외곽 조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평은 정치 노선에서는 불호주와 민주주의 혁명론을 정세 인식에 있어서는 미군정과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평은 1946년 2월 15일 결성됐으며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좌파계열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결성된 좌파 계열이 정치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에도 가입해서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투쟁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 파업 활동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에는 당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등
좌익 정당과 청년동맹, 부녀총동맹 등이 가입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원봉, 장건상 등이 활동했던 그런 조직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평은 8.15 해방과 함께 일본인이 귀국으로 야기된 경제 혼란과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산업건설운동을 제시하고 노동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평은 1946년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개입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과도한 정치 투쟁에 앞섬으로써 1946년 9월 전국 총파업 등으로 미군정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치명적인 조직상이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고 1947년 3월 전국 총파업 이후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권익보다는 정치 현안에 과도한 개입이 화를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노동운동 단체들도 정치적 이슈에 깊이 개입한 상황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지난 소위 그 촛불혁명 당시에 현 민주당 정권과 같이 혁명을 주도했다 해서 어떤 지분 논란도 언론에 깊숙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치 현안의 과도한 개입이 미래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코로나 방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8천여 명의 광화문 집회에 이어 민주노총 400여 명의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논란이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제하는 가운데서 마냥 밀어붙이는 노동운동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도 민주노총 산하의 그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를 가진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의 어떤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하고 일반 국민들의 노심초사와 무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어떤 정치 권력화된 어떤 노조의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서울 도심의 8천여 명 집회 때는 국무총리가 하루 전 찾아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이런 아나무인 기고만장은 정부의 비호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언론이 분석 기사를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야당 지지자들이 광복절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권부가 직접 나서서 살인자라고 비난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 집회는 금기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꺼리낌 없이 강행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당 지지자들이 개천절 집회 때는 경찰이 광화문 일대 도심을 버스로 틀어막고 삼엄하게 불신 검문을 해 외신들을 놀라게 했었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못 본 장면을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그림을 제 나름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랬던 정부가 그해 11월 민주노총 민중대회는 방역 준수만 요청하고 집회를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울산에 3천여 명 등 전국 40여 곳에 1만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작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집행의 어떤 그 일관성 내지는 공정성이 없는 그런 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 2천여 명 집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8명만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적 시각에서는 차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민주노총은 자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칭 촛불혁명 과정에서 현 정부의 탄생에 크게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 권력이 정치 권력을 무시하는 앞서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제조업 등이 쇠퇴와 더불어 자동화 및 인공로봇 활용도 등이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주의에 편승해서 부상한 고학력 엘리트 부위층이 되도록 제조업 영역에서의 중산층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IT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서서히 일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가중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일자리를 도맡아 왔고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중산층이 일자리를 고소득이 대체함으로써 조만간에 기존의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견에 비추어서 미래의 경제 상황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산업 영역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산층에 해당되는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노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목적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은 나라의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거덜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일련의 노조 활동 한번 생각해 하는 이슈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세계 노동운동도 쇠락이 크게 가시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한국이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또한 해를 거듭할 수 할수록 쇠퇴의 징후가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조업이 위기, 자영업이 위기,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엄연한 현실임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시간제의 어떤 그 탄력적 운영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빡센 국내 노동운동권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자본 또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앞장서거나 해외 자본 유입이 부실하게 되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건실화를 위해서 노동운동의 정도화의 어떤 이슈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노동운동이 집중되는 것은 전체의 노동자를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노동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전평이 사례에 비춰서 노동운동이 쇠퇴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활동에 협력해서 정치 권력이 크게 이존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어떤 노동 환경 개선이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이런 본연의 운동에 몰두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최근과 같은 어떤 그 불황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닥칠 어떤 그 노동운동의 쇠퇴에 대한 어떤 그 정상적인 방책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위세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와 정권은 서로 공생의 길을 택하는 듯하나 어쩌면 서로 죽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라의 해결하기 쉽지 않은 재반 현안들이 수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정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정책이 기조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황이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 제시가 가시화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 외신 보도에 따른다면 한국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악화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도 다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정권의 기대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특권의식을 뿜어대며 자신들만을 위한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투쟁의 명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은 노동운동의 한 형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무능한 정부에 나라의 경제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생력이 휘둘리고 확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방 후 전평이 망했듯이 조만간 한국의 노동운동 또한 대의 명분보다는 자신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위한 그런 그 속 좁은 노동운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정권에 빌붙은 그런 노동운동이 일반화될 경우 분명한 것은 스스로 쇠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동운동의 쇠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구동성인 그런 상황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난리통에 소수 이익만을 위한 노동운동 옳은지 바람직한지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동운동이라 하면 어떤 노동자의 어떤 그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게다가 소위 그 경제 주체들 이익도 보듬어 주면서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무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되는 것이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복리 중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노동운동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것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그런 노동운동이 비정상화임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정치권과 빌붙은 소위 그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하에서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현재 진보 정부가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노동 정책을 통해서
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듬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현 정부의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소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